반갑습니다. 근데 예, 그냥 제가 지금 나오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요. 왜 하필이면 내 강의 앞에 그 디자이너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며 지금 많이 부끄러운데, 예, 이제 제가 나름 그렇지, 우리 직업군 안에서는 잘 나가는 이 PT 하는 사람인데 좀 부끄럽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직업,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 21세기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오늘의 이제 강사고요. 이름은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되게 어색해요. 막 움직이는데 원래 제가 움직이면서 할게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여러분들 얼굴 조금 보고 싶어가지고 이러면 제가 잘 보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 강사입니다. 이제 보통 기업에서 많은 분들 교육을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직 학생이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 직장인이 되면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입사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해마다 학점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우리 기업에서도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몇 학점을 들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런 교육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거 왜 넘어갔어요? 예. 제가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강의하는데 어떤 주제로 강의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요. 근데 저희 기업 강사들은 사실은 주제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보통 기업에서 저희한테 강의를 의뢰할 때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저 강사님 어떤 주제, 뭐 예를 들어 리더십이면 리더십 이런 거 강의 하나 해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리더십이라고 해도 리더십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기업 강의를 할 때는 저는 한 12년 지금 기업 강사 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12년 전에 이제 유행했었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테마하고 지금 2012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리더십의 그 형태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기업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저기 있는 저 기업은 저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해가 지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리더십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이 그게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리더십,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걸 무조건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항상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그 기업에 계시는 분들께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대학생 아닌 사람 손 한번 잠깐만 들어봐 볼래요? 대학생 아닌 분. 예, 대학생 아닌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기 딱 보니까 하나, 둘, 한 5번째 계신 분이 있어요. 이게 턱 고이고 계신 분이 있죠. 그분 좀 돼 보여요, 지금. 예. 예, 지금 직장인이신 거죠? 직장인이세요? 크게. 예, 맞아요. 예, 그래요. 하나만 제가 질문하려고 그래요. 이제 취업하실 때 있잖아요. 취업하실 때 내가 이 회사에 왜 붙은 것 같으세요? 왜 합격한 것 같으세요? 예, 저 잘 들려요. 예. 뭔가 인연이 돼서 그런 것 같다.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교육학과 출신이에요. 교육을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교육학과 나온 사람들이 보통 진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나는 학교에 교사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기업 쪽에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으로 갈 때에도 교육학과들은 과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이제 부서가. 근데 보통 부서가 어디로 가냐면 저희들은 교육부 아니면 인사팀으로 갑니다. 그러면 인사팀이 뭐 하는 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 뽑는데. 그러면 그 사람 뽑고 교육팀에서는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부서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들하고도 제가 교육을 많이 하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회사 저 이제 기업에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강사님 저 기업에는 어떤 사람을 주로 뽑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S사는 요번에 신입사원 뽑는데 뭐 어떤 사람 뽑아요? 또는 저쪽에 H 자동차 회사는 신입사원 뽑는데 어떤 사람 뽑아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인사 담당자로 계시는 많은 저희 선배들한테 저도 물어봅니다. 저기 선배네 회사에는 어떤 사람들 뽑아? 이제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그냥 크게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해 볼게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생각할 때. 일 잘하는 사람. 또.
말 잘 듣는 사람, 예, 그거예요. 예, 그렇죠. 일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보통 대체적으로 저희가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아까 이미 보여줬긴 하지만 예, 매력적인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PD님 앞에서 강의하시는 거 잠깐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매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또는 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나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데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일꾼으로서 나랑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나랑 함께 일할 어떤 동료로서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사람이 내 매력에 땡기면 그와 함께 일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분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저분 아세요. 우리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 안타깝게 지금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이 되셨지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리드 대학이라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렇게 명문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전공은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스티브 잡스의 전공은 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양반이 IT를 했으니까 IT 쪽에 어떠한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의 전공은 철학과였어요. 근데 그나마도 대학을 이제 형편이 어렵고 또는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 졸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예를 들어 철학과를 내가 들어간다. 엄마, 나 철학이 땡겨서 저거를 좀 해봐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너 미쳤냐고 할 거예요, 진짜. 왜 철학을 해가지고 야, 너 어디 취직할래?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들어갈 때 두 가지 딱 봐요. 하나는 뭐 봐요? 일단 점수 보지 않아요? 점수 딱 보고 우리 모의고사 표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저희 때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 대충 보고 그 점수에 맞는 학교 여기를 대충 봐요. 그러면 그 비슷한 또래의 학교와 학과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게 취업 잘 되는 곳.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기업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92학번이에요. 올해로 전 지금 40이 됐어요. 근데 다시 쳐다보네요. 앞에 계시는 분. 40이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의 첫 직장은 저는 독일인 회사, 외국계 기업의 독일인 사장님 그 영어 통역하는 비서였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쩌지 하다가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게 평생 우리가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게 되는 직업이 평균 4개 이상이 된대요. 예. 그러면 나 디자이너 해야지. 우리 조금 전에 디자이너 분 오셨어요. 그런 직업은 나한테 천직이면 끝까지 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내가 왜 다른 거를 하다가 중간에 디자이너라는 걸 만났어. 나 저분 보니까 나 디자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2012년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뒤가 되면은 지금 우리의 직업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거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약에 지금 신입생 1학년, 2학년이라면 나이가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 한참 위지만 선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더 많은 생활 살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온 날과 여러분이 살아갈 날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믿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 조언은 절대 들으면 안 돼. 이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보다 30년 앞에 가셨잖아요. 그 양반들이 우리를 어떻게 조언해줘요. 자기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너 하면은 돼. 이거는 그 양반 30년 전 얘기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귀에 인이 박히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보고 교사하래요. 교사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우리 아버지 생각에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교사를 해야 네가 여자로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살림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교사들은 일찍 퇴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성장했어요, 제가. 임용고시 볼 능력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판단하신 거죠. 야, 너 그러면 이제 경찰 시험 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왜 안전빵인 직업인 거잖아요. 물론 경찰이나 교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기는 하나 직업의 세계가 굉장히 넓잖아요. 아주 다양하고. 그거를 모르는 굉장히 짧은, 깊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조언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유익한 정보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화면이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조금 흐려요. 이거 예전에 이런 직업이
떴던 직업입니다. 이거 뭐죠? 파자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타이피스트. 우리 뭐 워드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예전에 50년대, 60년대에는 이것도 엄청난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명동 아가씨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명동에 왔다 갔다 하는 직업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명동에 있는 어떤 그 한 50년대 얘기입니다. 50년대 얘기에 명동에 있는 어떤 유명한 미용실이 있었대요. 근데 그 미용실에서 그 미용을 해주던 그 미용사가 하시는 말씀이 아침 7시면 미용실에 본인이 출근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명동으로 출근하는 직장 여성들의 머리 드라이를 에브리 모닝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데 미용실 가서 머리 다듬고 출근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 지금 생각에 가능하지 않죠? 근데 옛날에 타이피스트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이라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 마찬가지.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옛날 얘기잖아요. 물론 옛날 얘기. 지금 없어진 직업. 근데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여러분하고 제가 한 20살, 그러니까 20년 차이 난다면 제가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던 시절에는요, 저희는 영어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스펙 하면은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영어 성적일 거라고요. 일단 영어 먼저 해놓고 보자. 근데 저희 때는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 딱 한 부류였어요. 걔네들 누구냐면, 왜, 토플 공부해서 외국에 유학 가는 애들. 걔네들이 아니면 굳이 영어를 할 필요 없었어요. 그럼 저희 또래만 해도 그러면 제가 선배랍시고 여러분들에게 뭐 조언할 수 있는 형편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직업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몰라요. 지금은 판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다 인터넷판으로, 컴퓨터판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지만 저만 해도 제가 92학번이기 때문에 전 또 문과생이니까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단 한 번도 저는 워드 프로세서로 레포트를 내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 뭐 이렇게 손으로 글씨 쓰는 거. 손으로 글씨 쓰고 앞에 표지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색연필로 막 풍선이랑 꽃이랑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리고 항상 위에는 리본을 달아가지고 그 스탬플러로 찍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늘 왜 교수님 사랑해요 이런 거 쓰고 레포트 썼던 세대가 저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처럼 느껴요, 저는 스스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세대 차이가 바로 직업의 차이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뜨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들 앞으로 20년 뒤 나이가 한 40, 45, 50 됐을 때까지 뜨는 직업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 제가 어제 어떤 신문 기사에서 났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어제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슈화가 되는 이런 말 알 거예요, 여러분. 셀리던트라는 말? 네, 셀리던트. 셀러리맨 하고 스튜던트를 같이 합쳐가지고 직장인들이 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갈구하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뭐 대학원을 가고 뭐 학위를 하고 유학을 가고 그래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야, 너 그거 하면은 어떻게 돼? 뭐 예를 들어 너 그거 하면 돈 많이 받아?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야, 너 대학교만 가면 일단 끝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교만 가면 완전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니죠. 진로 고민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생각 한다고 내가 취직만 하면은 나 돈 벌어서 나 뭐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취직 한번 해보세요. 지금보다 더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세상에 너무 힘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취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또는 사회 초년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야, 얘들아 너네 취업 준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취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진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네, 진로. 그래서 진로를 왜 커리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로를 실제 전공하는 많은 분들은 진로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요. 생애라고 번역을 합니다. 생애라고요. 예. 그 왜 생애 동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활 속의 일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에 대한 투자예요. 이런 거. 예. 하나는 나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피디님이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세상하고 소통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늘 토요일인데 귀중한 날을 지금 반납하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오면 누구를 만나요? 굉장히 다양한 직업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궁금할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니 저분은 어떻게 해서 강사가 됐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 보니 그렇게 왔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누가 또 저한테 물어요. 아 그러면 강사님처럼 하면 강사가 돼요? 아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케이스로 걸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저 미래의 꿈이 강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저 말고도 또 다른 분야의 강사님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그중에 내가 찾아갈 길은 뭐야 라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공하는 직장인의 공통점을 누군가가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직장인 또는 직업인 또는 사회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실 텐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부터. 적극적으로 행동한대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럼 안 하잖아요. 지금 대답도 안 하고. 그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나 사실은 편안하게 가고 싶어 합니다. 실제. 그리고 목표 설정은 하나 실행을 안 해요. 실제 우리는 그래요. 그죠? 뭐 난들 안 그렇겠어요.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듯 하지만 맨날 시간에 쫓기지 않아요? 레포트 임박해서 맨날 쓰고 우리 과제 임박해서 제출하게 되고 시험이 와야지만 왜 공부하게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맨날 시간 없다 그래요. 우리 직장인들이 책 정말 안 읽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이제 냈어요. 그 책이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이 자리가 테드 자리인데 제가 이제 책이 테드처럼 소통하라라고 하는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책을 선물하고 이래요. 제 책을.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책 선물하고 한 달 있다 만나요. 첫 마디 저보면 괜히 미안하니까 어머 어떻게 나 책을 아직 못 읽었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바쁜지 정말 머리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뭐 전날 회식 가서 너무 늦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진다 그래서 걔 왜 위로해 준다고 거기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조금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30분 더 잤다거나 그런 시간을 줄여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핑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보면 훌륭한 또는 효과적인 대화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보통 우리 커뮤니케이션 대화술 스피치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스피치 학원이나 커뮤니케이션 학원들이 일반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원들을 보면 예전에는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누가 그런 학원들을 많이 열었었냐면 왜 전직 아나운서 하시던 분들 있죠. 또는 왜 전직 방송인으로 계셨던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그런 학원, 아카데미를 많이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실 때 제일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흡. 발음, 발성. 그래서 표준어라는 걸 익히죠. 표준어의 정의 아시죠? 교양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쓰는 사람. 그 마치 뭐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저도 집이 경상북도 김천이에요. 그러면 마치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교양이 없느냐. 근데 우리 지금의 효과적인 대화술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된 발음을 한다. 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뜻하지 않고요.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커뮤니케이션을 기술이나 소통이라고 기술이나 스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을 태도, 애티튜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너무나 화려하면 오히려 야, 저 친구 너무 말빨만 세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또 다른 효과적인 대화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상호 이익이죠. 우리 사실은 친구들이 이렇게 쭉 같이 있으면 여러분 다 경쟁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는. 하지만 우리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모든 건 조직적으로 같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해서 합했을 때 그게 더 좋은 이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1등 하는 사람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1등은 아니고요. 지금의 세계는 only one. only one.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이야기할 때 나만이 갖고 있는 거 찾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저걸 해서 잘 가니까 나 저런 직업 할래. 또는 저 사람이 저걸 해서 돈을 잘 버니까 나 저런 거 할래. 이렇게 직업을 찾거나 이렇게 내가 사회에 나가려고 애를 쓴다라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세상과 소통해서 그 안에서 찾아내고 여러분이 그걸 끊임없이 달려간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은 온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남들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하고 함께 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